안녕하세요. 레드RPM 정준석입니다. PT 정원철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CT5에 이어서 이번에는 캐딜락의 중형 SUV 네. XT5 네, XT.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XT5 디자인은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동생 현철이가 아니라 여성분들이 이 캐딜락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높다는 소리를 들어서 특별히 게스트를 한번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여성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캐딜락 XT5 디자인은 어떨지 남성적인 직선이 많은 날카로운 그 이미지인데 CT5 그 빨간색 그 차 봤었잖아. 그 차가 너무 예뻤어가지고 이 차는 지금 약간 좀 각졌어. 그때 그게 너무 예뻤어. 어떻게 보면 걔가 더 각진 건데 얘가 더 각져 보이는. 뭔가 밋밋해. 그 걔는 좀 더 날카로워 보이고. 맞아. 그런 게 요즘 캐딜락 디자인이 아니라 이 차량은 요 전 세대. 이 차량도 처음 출시된 그 디자인은 아니고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한번 디자인에 변화를 준 그 차량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이 더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요즘 캐딜락의 디자인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그 CT5랑은 좀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이 엠블럼 어떤 것 같아? 넓어. 넓어. 유난히 넓어. 넓어. 입이 커. 이거.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 잘 보시면, 이 엠블럼 이렇게 돼 있잖아. 요게 그릴 모양도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범퍼 쪽에도 이렇게 돼 있어. 요 라인을 다 살려서 캐딜락이 디자인을 한. 그러니까 이 엠블럼에서 시작해서 다 디자인이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측면으로 가면, 왜 이 차가 다른 SUV에 비해서 좀 낮아 보이는지. 그게 쿠페라이크. 그러니까 요즘 세단에서 잘 쓰는 C필러부터 약간 떨어지는 그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SUV인데도 좀 부하지 않은 실루엣을 갖추고 있고 크기는 어느 정도 돼 보여? 커 보여.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땐 오히려 이제 입이 커서 좀 짤뚱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옆 라인이 훨씬 더 예쁘다. 커 보이고 좀 든든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 이게 국산차로 치면은 산타페나 소렌토 그 정도 크기, 그러니까 투싼보다는 큰 그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포츠 트림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 윈도우 몰딩 라인 있잖아. 그 부분도 다 블랙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20인치 크기는 똑같은데 프리미엄하고 디자인이 조금 다른, 조금 더 디테일이 더해진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이전하고 뭐 크기나 그런 차이는 없어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펜다 쪽에도 캐딜락 엠블럼. 로버트 느낌. 로버트? 캐딜락이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약간 어떻게 말하면 건담?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고. 건담 느낌. 자, 리어 궁둥이 이 차는 옆이랑 궁둥이가 예쁜 것 같아. 전면보다 여기도 똑같이 저 엠블럼을 기준으로 V라인으로 들어가서 트렁크 여기 리드라인도 그렇고 범퍼 쪽도 그렇고 다 이게 캐딜락 엠블럼을 시작으로 시작이 됐던 그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통일성을 이어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일램프 어떤 것 같아? 이것도 느낌 있는 것 같아, 나름대로. 이쁘지? 근데 일반 테일 차량의 테일램프랑은 좀 차이점이 뭔지 알아? 몰라요. 투명. 진짜? 원래 저 차 같은 거 보면 투명 아니잖아. 여긴 투명. 노란색이나 그렇지. 클리어. 요거는 스포츠 트림에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블랙 베젤 들어간 것처럼 좀 더 디테일이 돼 있고 방향 시등은 요렇게 들어오는. 근데 왜 다른 차들은 저렇게 색깔 있는 걸로 쓰는 거야? 저게 이제 보편적인 방식인 거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은 이 클리어가 아니야. 프리미엄 럭셔리나 스포츠를 선택해야만 이렇게 클리어. 캐딜락은 그렇게 트림을 나누면 디자인에도 좀 디테일을 다르게 주는, 변화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이 후방등. 후반등. 이렇게 후진할 때 들어오는 그 불. 웬만해선 테일램프 쪽에 이렇게 붙는데 캐딜락은 이렇게 중앙에다가 하고 양쪽에 머플러도 실제.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하면서도 차가 그렇게 SUV인데도 높지 않고 이렇게 부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실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전형적인 캐딜락. 그러니까 CT5에서 봤던 거는 요즘 캐딜락 디자인이라고 보면 되고, 요게 원래 가지고 있던 캐딜락 고유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V자 이렇게 다 맞게 들어가는. 근데 모니터가 그때 봤던 것보다는 좀 작은 8인치, 네네. 그때는 10인치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당근마켓에서 캐딜락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디자인 더 좋은. 저도야.
좀 깔끔하고 이게 몇 년도 모델이에요? 이거는 이제 2020년식. 요번에 나온 차는 맞는데 아. 디자인 자체가 이제 요번에 출시된 CT5나 CT4처럼 최신의 캐딜락 디자인이 반영된 건 아니고 예전 세대 디자인. 그러니까 이 차량이 나왔을 때는 최신 디자인. 일단 인상 깊은 건 딱 봤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다 그러니까 터치식이라는 거? 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터치식이라는 거? 다 터치로 조작하는. 터치로 조작하는 게 조금 이제 인상적이지 않나 하고, 이 비상 깜빡이도 터치로. 버튼이 아니라 터치로 하는 건 난 처음 본 것 같아. 이건 요즘 신차들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요즘에 그 투싼도 어떻게 보면 밑에다 이렇게 해놓고 네. 터치로 들어가는 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위에 띄워놓은 그런 방식인데, 근데 캐딜락은 다시 원 상태로. 그래서 그때 CT5 탔을 때는 물리적 버튼 쫙 배열해서 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바뀐 이유가 조작할 때 편의성, 직관성이, 아무래도 터치는 이렇게 정차했을 때는 별 상관은 없는데 주행할 때 이게 손이 가는데도, 그리고 솔직히 잘 안 눌립니다. 이게 한두 번씩 눌러야 눌리고. 근데 캐딜락은 이 터치가 바로 이렇게 핸드폰에 그 있는 터치가 아니라 누르면 버튼처럼 느낌이 나는. 이렇게 눌렀을 때 그러네. 맞네. 안에 그게 있네요. 그래서 눌렀을 때 그 느낌이 나도록 해놨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 방식도 괜찮긴 한데, 우리도 타봤지만 CT5에 있는 게 더 편하긴 해서 그건 되게 잘 바뀐 게 아닌가. 대신 디자인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더 캐딜락스럽지 않나. 그리고 이 차급을 고려했을 땐 소재가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소재가 진짜 나무결. 여기 잘 보면 여기까지 다 우드가. 그리고 저기 엣지 들어가는 부분도 싹 말아서. 저런 부분들이 정말 쉽지 않은, 고급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고, 금속, 우드, 가죽 세 가지를 다, 스웨이드까지 적절하게 조합을 시켜서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소재가 맞물려 들어가는 게 꽤 조화롭게 느껴지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는 사실 여기 크롬만 해도 되는데 우와. 우드를 넣어놨어. 요런 부분들은 엄청 디테일하다. 캐딜락스러운.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대신 여기 오면 이제 미국 차란 느낌이 나는. 요런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 근데 여기도 가죽 트림 해놓은 거 아니야? 여기는 가죽이고 여기는 이제 우레탄 쓴. 우레탄.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요런데 보면은 여기는 또 버튼을 플라스틱을 썼어도 느낌이 상당히 좋은. 부드러워. 근데 여기는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써주면 어떨까,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아쉬운 미국차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땐 이 조합이 좀 더 차를 고급스럽게 보여주지 않나. 제가 예전에 K9 였는데, 그때도 약간 우드나 이런 느낌 좋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우드 느낌 나는 거, 스웨이드 느낌 나는 거, 거울 볼 때 뽀들뽀들하니 좋아서 느낌 좋고, 만질 때도 좋고. 그다음에 가죽 요 느낌도 좋고 해서 전반적으로 내가 운전 핸들을 잡아보진 않았지만 딱 봤을 때 이 차 뭔가 조금 고급스럽다. 핸들도 저는 이게 캐딜락이 더 맞지 않나. 이게 3스포크 스포티한 것도 좋지만 딱 탔을 때 캐딜락이구나, 차량이구나 라는 거를. 여기도 이렇게 우드 넣어놓고 가죽도 질감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도 V 쉐입 해가지고 본연의 그 느낌 떨어뜨리지 않고 다 살린 것 같아. 그리고 여기도 가죽 감싸고 스티치, 요런 것들이 사실상 여기를 가장 많이 잡고 여기를 가장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더 좋지 않나. 그리고 패들도 진짜 마그네슘, 플라스틱 해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캐딜락이 고급 럭셔리를 추구하는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T5도 계기판은 전자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요 부분은 CT5랑 동일하게 중앙에 계기판 적용되어 있고, 양쪽에 아날로그 적용되어 있어서 막상 보는 데는 이게 더 좋긴 한데, 그래도 요즘 차들이 워낙 전자식 계기판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이전 세대 디자인 치고는 지금 봐도 올드하지 않고 상당히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1년 시트 열선이라는 통풍 이런 기능들도 기본 적용이 되고,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요거 하나가 더 생긴. 그건 뭐예요? 그 BMW에서 또 봤던 요걸 가지고 돌려주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도 터치로 조작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요거는 볼륨, 오디오 관련 조작. 그리고 기어는 그냥 전자식 기어 레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누르면 피고, 누르고 당겨주면 D.
D. N 그리고 누르고 하면 R 다시 누르면 P 이렇게 조작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 타자마자 나한테 오빠 이거 뭐야 했던 거. 이거 내 차에도 달 수 있어 했던 거. 이거만 좀 바꿔줘. 이게 아니 저기 디지털. 룸밀러 디스플레이. 약간 리어 카메라를 이용해서 화면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껴주면 그냥 룸밀러 나오고 다시 하면 카메라 활성화돼서. 그리고 요거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밝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줌. 그다음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틸트. 화각이 실제로 룸밀러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더 많이 보여주고 특히 비 올 때나 야간에 그럴 때 상당히 시야 확보에 좋기 때문에 대신 처음에는 좀 적응해야 되는 이질감은 있는데 적응만 하고 나면 상당히 유용한 캐딜락 탈 때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옵션이 아닐까 편의사양. SUV는 또 2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캐딜락에서 이거는 중형 SUV이기 때문에 패밀리 차량으로 활용도를 역할을 해줘야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은 뭐 넓죠. 제가 키가 163 정도 되는데 앞에 넓고 확실히 세단보다는 훨씬 더 넓고 또 1열보다는 높아서 시야도 좋고. 뭐 시트는 어떤 거 같으십니까? 시트는 되게 부드럽네. 보들보들하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좋고 막상 착자를 하면 상당히 편해. 시트가 이렇게 딱 기대서 목 받쳐갖고 기대면 그런 부분도 좋고 공간적으로도 전혀 불편한 건 없어서 그 위에도 다 스웨이드. 다 스웨이드네. 다 스웨이드 마감했고 2열에서 좀 만족스러울 부분이라고 하면 와, 다 열려? 끝까지? 아니구나. 여기는 루프. 대신 여기까지 와. 오, 좋다. 그러니까 2열에서도 별로 답답함이 없는 최대한 좀 뒤로 많이 당겨놓은 형태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방성. 그러니까 방금 좀 어두웠는데 금방 환해지는. 활용도가 되게 높은 차인 것 같아. 일단 안감이 이제 고급스럽고 일단 내가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내가 타본 차들 중에서는 SUV이기 때문에 이제 차박하기도 좋고 썬루프 있으니까 밤에 별 보기도 좋고 아무튼 이 하나 있으면은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차가 아닐까. 확실히 세단보다는 활용도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고급스럽고 저번에 타봐서 알겠지만 차가 세단 같아. 약간 높은 어차피 3600cc 엔진을 달아놨기 때문에 탈 때 여자들 솔직히 SUV 탈 때 좀 불편하거든. 안 높아. 2열 탈 때도 2열 탈 때도 1열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타고 내리기에도 꽤 편하게 돼 있다. 여성분들이 원하시는 조건은 좀 꽤 많이 갖추고 있지 않나. 소재적으로도 좋고. 자, 그리고 SUV 하면은 트렁크. 이 옆쪽에 거기 누르면 오픈이 되는 전동식. 좋아. 자, 공간은 넓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별로 없어. 요즘 수납형으로 바뀌었던데. 그래갖고 이렇게 수리킷이 들어가는데 이 차량은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도 별도로 갖추고 있고요. 네. 옆에 뭐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요게 하나 좀 이색적인 이런 거 처음 봐요. 레일. 레일. 저희 엄마도 이번에 최근에 SUV를 구입하셨는데 짐 넣을 데가 없다고 그러면서 우유박스 같은 거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사드리려고 했었던 참에 이거 보니까 이게 되게 SUV 트렁크를 되게 좋게 만들었어요. SUV가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와 넓다, 와 좋다, 많이 실을 수 있겠다는데 짐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맞아. 운행할 때도 그렇고 막 돌아다녀서 이거 역할이 칸을 막아주는. 눌러볼까? 누르고 당기고 이쪽도 누르고 그치. 당기면 이렇게 같이 안 하시더라도 한쪽 밀어놓고 한쪽 밀어놓고 하고 짐 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칸막이. 되게 부드럽고 하기 편하다. 이런 거 아이디어. 좋아. 그리고 안 쓸 때는 쭉 밀어넣으면 공간도 그렇게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는 국산차에도 반영해주면 되게 유익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이고요. 완전히 이렇게 하면 뺄 수도 있거든. 이렇게 중간으로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완전히 하고 그 다음에 시트 접어주면 그러면은 워낙 뭐 차 길이가 있으니까 충분히 누를 때. 시트도 거의 플랫하게 접혀서 공간 활용도나 뭐 시트 구성에 있어서는 딱히 불만 없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닫아주십시오. 따란.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좋아. 캐딜락의 SUV 모델인데 이 지금 앉아있는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SUV라고 느껴지는 것 외에는 승차감은 일반적인 SUV처럼 막 출렁인다든지 꿀렁꿀렁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되게 신기한 승차감이에요. 그게 주된 이유가 이 차량에는 3600cc 자연흡기 사랑해요. 6기통 네. 엔진이 네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동급 모델에서는 사실 이 세그먼트에 이 정도의 엔진을 넣었다는 거는 과스펙, 그렇죠. 오버스펙. 그러니까 미국에서 워낙 휘발유 값이 싸니까 끌고 다니는 거지. 이거 진짜 대단한 세팅이죠. 그리고 동급 모델에서는 사실 선택지가 없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SUV라고 하면은 디젤 이 고정관념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가솔린 엔진도 네. 적극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세그먼트 중형 SUV에 3600cc 엔진을 장착한 모델은 이게 유일하지 않나.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효율성, 연비라든지 세금 부분이라든지 실용성에 있어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 정말 부드럽게 나가고 약간 높은 네, 위치만 있을 뿐이지 고급 세단을 타는 듯한 네. 그런 주행 질감을 연출해주는 부분은 이 XT5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유한 모델들이 다 3000cc 이상 자연흡기 가솔린만 보유하고 있는데 세제 혜택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좀 세긴 세요. 세긴 센데 대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항시 탄을 탈 때의 그 만족도는 확실히 가솔린 고배기량의 자연흡기 차량은 다르다. 그러니까 연간 주행거리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확실히 부담은 되지만 그렇죠. 그냥 일상 네.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네. 그리고 또 SUV라고 해도 오프로드를 가시는 분은 그렇게 없고 그렇죠. 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어반 도심 도심형 SUV니까 도심에서 네. 편하게 타라 고급스럽게 타라 라고 컨셉을 잡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충족시킬 만한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적 주관이기 때문에 뭐 이 차가 옳다 그르다를 함부로 논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성향에는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다. 너는 카니발도 가솔린 타니까. 그렇죠. 저는 심지어 카니발도 가솔린 3000cc를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 대를 하니까 한 차의 주행거리가 많이 늘지도 않을 뿐더러 이 디젤의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쨌든 엔진의 다운사이징에 대한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건데 대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 메이커들이 하이브리드 가솔린을 SUV에 적용을 하고 있죠. 가솔린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를 적용해서 연비를 향상시키는데 그럼에도 그 자동차의 본질적인 어떤 주행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가솔린 3000cc급 이상의 자연 흡기를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옹옹옹옹 하면서 네. 가는 이 부드러운 네. 엔진 회전 질감이라든지 엔진 회전수에 상관없이 네. 언제든 부드러운 가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주행을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고급 세단 타는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은 괜찮고요. 엑셀을 밟는 순간 슉 하고서 연료 빠는 소리가 들려요. 어마무시하게 빨아들이죠. 그만큼 연료는 소비를 해야 되지만 네, 네. 어쨌든 이런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이 시대의 마지막이 아닐까. 그렇죠. 더 네. 이상은 이제 좀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부분에도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해당 차량은 3600cc V6 네.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변속기는 처음 XT5가 출시됐을 때는 8단이었는데 현재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을 거쳐서 9단으로, 그러니까 미션에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한 310 몇 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37 정도 넘어가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300마력 이상이면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오너들이 느끼기 힘든 파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도 중형. 네. 이 사이즈에 그 정도 파워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출력에 대해서는 전혀 부족함 없는, 출발할 때나 어느 정도 속도를 붙여서 가는 상황에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 없고 상당히 부드럽게 주행이 이루어지고요. 캐딜락 SUV들의 특징은 물론 가솔린들도 비슷하긴 하지만 동급 사이즈 대비 굉장히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시승을 시작을 하면서도 각각의 요소들이 큼직큼직합니다. 사이즈가 사실상 그냥 산타페하고 소렌토라고 봐야 그 정도 되는데, 비싼 차로 따지면 외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캐딜락이 직선 네. 위주로 날카롭게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포스 있고 네네. 또 이렇게 좀 웅장해 보이는 네. 그런 효과를 주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차가 커 보이는 네. 그런 효과도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고급 세단 같은 느낌이 나는 이유는 현재 국내에서는 XT5가 두 가지 트림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럭셔리 네. 하고 스포츠. 스포츠. 그리고 해당 차량은 스포츠 모델이고요. 스포츠 모델에는 CDC CDC. 서스펜션, 네. 가변 댐핑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요. 쉽게 말해서 캐딜락이 자랑하는 그 MRC의 SUV 버전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 상하 바운드를 좀 더 허용해주는. 노면 조건하고 주행 속도라든지 그 감응 형식으로 만든 건데 이 반응성이 진짜 원체 좋다 보니까 캐딜락이 항상 아쉬운 게 이러한 좋은 차를 만들어 놨는데 대중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시승 기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대중이 조금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야, 캐딜락 차가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걸 좀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말로 표현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체 세팅은 정말 지난번 CT5부터 해서 이제 XT5까지 정말 압권입니다. 그러니까 세단에서 MRC를 활용하는 방식은 좀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렇죠. 스포츠성이라고 하면 SUV에서 이 CDC는 네. 좀 더 부드러운 그렇죠. 주행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고급 세단이 가진 듯한 이렇게 바운드 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드한 세팅을 해놨는데 거기서 주행이 시작되면서 노면에 따라서 굉장히 부드러움으로 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죠. 대부분 SUV들은 처음부터 출렁이고 부드러운 거 기준으로 했다가 이걸 어떻게 억제시키느냐로 집중을 하는데 XT5는 좀 반대예요. 처음에 굉장히 하드합니다. 굉장히 하드한데 달릴수록 되게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이죠. 착 가라앉으면서 네네.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줘서 말한 대로 이건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네. 차 좋다, 네. 정말 차 잘 만드는구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사실 비교 대상이 없는. 그렇죠. 어쨌든 그 파워트레인이라는 건 단수를 올리는 거는 요즘 뭐 어차피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리고 사실 캐딜락이 뭐 이렇게 3000cc급 이상 그것도 자랑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가솔린 많이 쓰면요 어느 메이커나 더 부드럽고 좋은 엔진 만들 수 있죠. 그거는 어려운 기술은 아니니까. 다만 이 하체 서스펜션에 관련돼서는 정말 캐딜락은 뭐 칭찬받아 충분하다. 그리고 이 엔진하고 맞물린 이 9단 변속기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2.0 터보에 붙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궁합 달라요. 자체가, 네. 매칭 자체가 그렇죠. 처음도 그렇고 후반으로 갈 수도 그렇고 동력을 전달해 주는 거나 변속이 되는 시점이나 그리고 충격 같은 경우에도 네.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급류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도 고속도로하고 복합 연비가 그래도 10km 이상은 나오니까 뭐 사실 저는 7, 8도 끌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얘도 시내 다니면은 뭐 떨어지죠. 많이. 당연히 떨어지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연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이런 네, 고급스러운 만족도. 네. 주행 질감으로 보상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미국 차들은 좀 무식하게 기름을 태워서 네, 네. 가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면 요즘 캐딜락은 6기통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행을 할 때 항속 주행을 하거나 그렇죠. 실린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4개만, 그렇죠. 2개는 죽이고 네. 가변 실린더 기술이 XT5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9단 변속기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연비 효율성은 챙겨가는데 그럼에도 어차피 배기량이 가진.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차를 운행한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유가에 대한 걱정 없이 운행을 할 수 있는 나라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야, 차는 확실히 이런 식의 세팅으로 타면 참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탈 수 있구나. 지금 저희도 태안 좀 장거리 주행을 하고 네. 있는데 일정이 있어서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네네네. 너무 좋은 너무 느낌을 좋아요. 주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거리 이동하는 게 거의 없고 그렇죠.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맞는 네. 성격의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뭐 핸들 조향이라든지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는 딱히 불만이 생기지 않는 역시 캐딜락스러운 네. 그러니까 차량이 가진 기본기, 달리고 돌아서고 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꽤 충실하게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 포지션에 대한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망을 바라보는 시인성에 있어서의 어떤 시야각적인 부분 뭐 역시 SUV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야가 넓게 탁 트여져 있는 모습이다. 근데 단 하나, 볼보 탈 때도 그렇고 캐딜락 탈 때도 그렇고 다 좋은데 이 운전석. 그렇죠. 보조석은 사이드 미러가 네, 광각인데 네. 운전석은 일반 미러. 아니, 도대체 이거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 분들하고 미국 분들은 운전을 잘 하시는 아, 건지. 왜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가
도로가 좁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운전석 쪽으로 차선을 변경할 때는 꼭 숄더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 물론 이제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이제 약간 개인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시야가 부족할 때는 좀 사이드 미러를 바깥쪽으로 많이 각도를 좀 틀어서 운행하는 편인데 어쨌든 와이드 미러를 해주면 간단한 기술인데 왜 그걸 안 했을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네. 주의해서 운전하셔야 되고 네. 차후에라도 사이드 미러는 광각으로 좀 운전석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620km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9.9 정도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XT5 시승할 때 지방에 일정이 있어서 풀탱크 주유 후 추가로 주유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행은 뭐 막히는 일상 도로도 있었지만 장거리 주행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공인 평균 연비보다는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엔진 배기량이 가진 크기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보다는 도심 주행이 많을 때는 어느 정도 부담되는 연비를 보여준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아메리칸 럭셔리 캐딜락의 중형 SUV XT5 만나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외관적으로 봤을 때 동급 차량 대비 굉장히 웅장하고 커 보이는 디자인, 개인적으로는 남성미가 좀 넘치는 그런 디자인이 만족스러웠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캐딜락 담당자들 분께 여쭤보니까 의외로 여성 오너 비율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남성미가 넘친다고 해서 남성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여성들한테도 굉장히 어필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정말 SUV 같지 않은 이 승차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최근에 운행했던 많은 SUV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물론 뭐 연비적인 부분과 또 차량의 가격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옵션에 대한 구성들은 역시 미국 차이기 때문에 타사 경쟁 모델들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자동차의 가장 근본인 달리기에 대한 주행의 어떤 그런 느낌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차다. CT5 때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잘생긴 남자한테 끌리는 것처럼 맞아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 높은 모습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 차가 가진 장점이다 단점이라고 하면 희소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급의 3600cc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된 차량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겠지만 호인분들한테는 최적의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캐딜락의 XT5 만나봤고요. 이상 저는 레드 RPM 피트 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